지난 시간에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3기 신도시가 작년에 개항해서 분양이 시작됐고, 이제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 있죠. 개항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지구가 있고, 다른 일산에도 창릉지구가 있고, 하남 교산이 있고, 그리고 남양주 왕승 뭐 이렇게 5지구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인천에선 그래도 인천의 계양지구라든지 좀 가까운 부천의 대장지구 정도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3년 기다렸는데 3기 신도 첫 사전 청약자 절반은 본청약 포기했대요. 본청약이 실제로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본청약 전에 몇 년 전에 사전 청약을 미리 받았잖아요. 정부에서 사전 청약을 미리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물량이 없으니까 사전 청약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받았어요. 근데 사전 청약 받은 사람들 중에 절반은 본청약을 포기했다라는 게, 이게 작년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본청약을 사전 청약한 사람들 우선권을 가졌는데 그걸 왜 포기했을까? 정말 그럼 포기할 정도 나쁜 건가? 이 3기 신도시가 불리한 건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기사가 작년 2024년 10월달 계양지구예요. 올해 5월달. 대장지구예요.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A7, A8 청약에 43,000명이 몰려서 최고 137대 2를 기록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작년 10월달이에요. 올해 5월달이에요. 7개월밖에 안 됐어요. 분위기 확 달라졌죠. 뭐 계양지구가 무슨 대장지구, 계양지구보다 훨씬 좋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거기잖아요, 사실. 근데 7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럼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나? 또는 이때하고 이때하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도 달라졌죠. 집들이, 보급되는 집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니고, 집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들어올 3기 신도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더라. 이게 한 7개월 정도의 상관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왜 그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고, 그럼 대장지구하고 계양지구, 인천 지역에서 가까운 계양지구하고 대장지구에 대해서 좀 더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분양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분양이 없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럼 분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전반적인 일반적인 것들. 그럼 앞으로 이 3기 신도시가 계속 나올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나는 3기 신도에 관심 있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양지구예요. 이 계양지구는 다 그래요. 이 3기 신도시는 그냥 주택만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첨단 산업과 주거가 함께 융합된 복합지구로서 만들려고 계획 중이에요.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주거시설 같이 들어오는 거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물량은 17,000세대, 적지 않죠. 17,000세대 예정돼, 계양만. 첨단 산업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17,000세대,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를 같이 들여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 때 그냥 아파트만 있고 일자리만 있으면 되게 황량하잖아요. 그래서 녹지지구, 친환경 도시, 공원 이런 것들 대단위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의도 공원의 4배 규모 정도로 공원 녹지가 조성될 거라는 예정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는 늦을지는 몰라도 이 비슷하게 간다라는 것들은 확실히 믿어도 돼요. 전혀 백지화시킨다라는 건 거의 없어요. 늦을지는 모르고 조금 축소는 될지 몰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전철이 언제 들어와, 그런 것들 확정된 것들이 늦을 수는 있어도 없어지기도 가끔 전철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늦지만 언젠가는 되더라. 이런 것들도 여의도 공원의 4배 규모의 공원 녹지 조성을 진짜 4배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다. 비슷한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통망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런 신도시를 져놓고 교통망이 확충이 안 돼가지고 되게 문제였던 거지. 청라도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GTX-T 공항철도 등 교통망 확충,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서울로 바로 연결되는 것들이 되게 노선이 좋죠. 거기랑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계양, 대장 다 같이 연결돼요. GTX. 그러면 GTX는 지금 어떤 노선이냐, 이것들은
고속화철도죠. 굉장히 빠른 그런 전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잠깐만 간단하게 GTX 노선을 볼게요. 여기서 ABC 노선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됐거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D, E, F는 사실 이거는 정치권에서 나오거나 다른 그런 공약으로 나왔지만 이건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D, E, F는. 근데 확실한 거는 ABC는 완전히 됐거나 또는 이루어지고 있다. A 보면 지금 돼 있어요. 파주 운정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실제로 동탄까지 이어져 있어요. 지금 운행이 돼요. 운행이 되는데 여기 중간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 강남의 삼성 요 역을 통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A 노선은 동탄에서 수서까지 왕복을 하고 이 운정에서 이 삼성전에 서울역까지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삼성역을 통과할 것이다. 그럼 강남을 통과하게 되는 노선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삼성역에 왜 교통이 그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보세요. 삼성역 굉장히 많잖아요. 2호선, 9호선, GTX A 노선, GTX C 노선, 그리고 신사선 이런 것들, 우이신사선 이런 것들처럼 삼성역을 그렇게 지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계획들이 중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지연이 되는 거죠. 이게 A 노선이고 지금 운행이 됐더라. 삼성역 빼고. 그 다음에 B 노선이 있어요. 인천에 관계되는 거죠. 인천대 입구에서 마서까지예요. 그렇죠. 인천대 입구에서 마서. 이거는 작년에 착공식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와가지고 했었는데 작년에 착공인데 지금 착공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이 팍팍팍팍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이 GTX B 노선은 30년 예정이지만 31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마지막에 C 노선이 있어요. C 노선. 이것도 보면 삼성 강남을 거쳐요. B만 강남을 안 거쳐요. 서울역을 거쳐요. 서울역으로. 근데 이 C 노선은 실제로 착공식은 작년에 했지만 실제 착공은 아직 안 됐더라. 근데 이 C 노선은 2028년 정도 예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거의 30년 언저리에서 되지 않을까? 더 연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ABC는 다 운행이 되거나 또는 착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D나 E나 F는 아직 예비 타당성 이런 거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지금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계양신도시, 3기 계양신도시 또는 대장지구 같은 계양지구, 대장지구는 이 D노선에 관계된다. D노선은 김포의 창기, 동을 출발해가지고 검단 지나죠. 인천에 관계되는 거죠. 계양지구, 대장지구 지나서 삼성역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산까지, 하남 교산까지 가는 거랍니다. 이 노선도 상당히 좋지만 지금까지 ABC 노선하고는 조금 현실에서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양지구하고 대장지구는 D노선하고 관계가 되겠네. 이런 것들이고 계양지구, 대장지구가 실제로 맨 처음에 입주는 아니지만 완전히 다 입주했으면 이 D노선도 어느 정도 계획이 실현되는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그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양지구는 보면 전체 공급량 보면 17,000세대예요. 17,000세대. 몇만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계양지구 17,000세대인데 공공분양, 공공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있잖아요. 민간은 뭐냐면 어쨌든 여기선 택지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샀지만 그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산 택지를 민간에서 사서 건설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분양하는 게 민간 분양이라는 거죠. 공공은 되게 LH나 SH나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공공이고, 공공 분양은 2,800세대. 그 다음에 공공 임대는 그냥 임대, 전세나 월세 이런 것들이 있죠. 전세죠. 대부분은. 그것들이 6,000세대. 그 다음 민간 분양은 7,600세대, 민간 임대는 658세대. 단독주택 이렇게 늘 신도시 보면 단독주택가들 만들잖아요. 종교시설 들어오듯이 이런 것들처럼 162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 물량이 약 17,0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쉽게 생각하면 50대 50 정도 보면 되는데 실제로 공공주택이 55 정도, 민간주택이 한 45 정도 보면 얼핏 맞아요. 얼핏. 공공주택이 조금 많더라. 민간 분양은 한 45 정도 되더라.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완료 물량. 이게 작년에 보면 2024년도 9월, 10월에서 본청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공 분양이 740세대, 신이타라 그러죠. 신혼희망타운이 359세대예요. 그럼 1,000세대밖에 안 했네요. 1,100세대. 전체 물량이 얼만데요? 17,000세대인데. 그럼 앞으로도 1,600세대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분양 물량이 남아 있더라. 계양도.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3기 신도시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나는 생각해 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물량이 많더라. 2027년, 2028년까지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도 관심 가지시면 늦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꼭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전체 공급이 17,000세대고 물량은 지금 청약된 물량은 1,100세대예요. 앞으로도 한 16,000세대 정도 분양 예정돼 있다라는 것들. 그럼 어떻게 알아? 앞으로 지금 계획은 잘 자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2025년 상반기 이후 추가 분양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것들을 앞으로 청약의 일정을 어떻게 알아? 지금은 후의 일정들이 자세히 안 나왔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LH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채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청약홈이 있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앞으로 안내가 될 거예요. 지금 안내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지만 추후에 계속 안내가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양 예정 일정들을 알아서 내가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장지구는 여기서 보면 분양 가격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하냐면 전용 55에서 30, 전용 55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용 55라고 하면 한 24평? 전용 59라고 하면 25평? 그러니까 50대다 그러면 24, 25, 26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용 84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3334 평수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전용 84다 그런 것들 실제로 이 정도 금액이면 전용 54, 55, 전용 55, 59는 대개 4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억. 그리고 실제 84 같은 경우는 뭐 5억 8,400인데 이건 공공분양인 거고 민간 분양은 또 1억 정도가 더 차이 나더라고요. 민간. 왜냐하면 이 공공분양은 LH 뭐 이런 것들 달고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뭐 휴먼시아 뭐 이런 것들처럼. 근데 민간 분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를 달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싸더라. 자재도 조금은 다르겠죠. 계양지구는 이렇고 대장지구 봅시다. 대장지구는 다 똑같아요. 첨단산업과 주거가 융합되어 있다는 것. 이 3기 신도시든 뭐든 다 그래. 첨단산업, 주거, 그 다음에 뭐까지 함께 내는 교통망도 확보하겠다라고 늘 얘기는 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 SK그룹의 R&D 센터라든지 대한항공 R&D 센터 그래서 3,000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거. 되게 3기 신도시 같이 나와요. 일자리, 주거시설, 그 다음에 공공 녹지. 친환경 도시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들은 어디서 빠지지 않고 여기도 또 교통망 나오죠. 교통망은 대장 홍대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대장 서울하고 직접 연결되는 강북이지만 홍대선 지금 열심히 지금 짓고 있어요. 열심히 건설하고 있고 GTX B노선도 여기 연결되고 있죠. GTX B노선. 그리고 공항철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GTX D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GTX BD 이렇게. 그리고 공항철 타고 연결되면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바로 연결되는 이런 교통망을 만들겠다라는 거 예정돼 있고 전체 공급량은 아까 17,00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계양지구. 대장지구는 한 2만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공공분양 4,000호, 공공임대 6,000호 막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공공은 한 55, 민간은 한 45,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가감은 되겠지만 이렇게 공공주택 50%, 민간 45 정도 신이타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이런 쪽에 배려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완료 분량도 여기도 별로 안 돼요. 실제 1,450세대밖에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 그럼 3기 신도시는 아직 시작도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물량들이 되게, 그러니까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7년, 8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럼 가까운 계양지구, 그 다음에 실제로 대장지구부터 보고, 나는 그러면 서울 쪽에 관심 있어? 그러면 하남 교산 쪽을 보는 거죠. 다 경기도에 있는 거죠. 어차피 신도시들은 다 경기도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고양시야? 그럼 창릉지구를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인천 쪽이니까 실제로 계양과 대장지구 쪽을 먼저 보는 것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앞으로도 18,500세대 이상 추가 분양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26, 27, 28 계속 보시면 분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분양가도 여기는 조금 더 비싼데 여기는 실제 전용은
5억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 84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 분양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민간이잖아요. 84 같은 경우는 6억 후반, 한 7억이라고 정도 생각하면 돼요. 84는 7억 정도 민간 분양일 때. 이쪽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 부천에 있는 상동, 중동보다도 서울에 더 가까워요. 당연히 근데 아직까지는 다른 여타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분양 일정 보면 이것도 2027년까지 계속 8년 그 이후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것도 추후 청약 일정은 얘기했듯이 LH나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실제 이렇게 일정들이 이렇고 물량들이 이런데 어떻게 저런 부분들을 내가 청약할 수 있지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이런 비율이라고 했죠. 55대 44, 45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분양일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의무조항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가격은 좀 더 저렴하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거 보면 요건들이 있어요. 이런 요건들을 좀 전반적으로 찾아보면 더 뭐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무주택 요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죠. 이런 것도 청약을 할 때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에요. 본인만이 아니라 그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청약 통장은 공공분양은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민영주택은 지역 평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이거 예치금은 좀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우선 공급 지역 3기 신도시가 시킨 여기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인천에 계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 우선 공급된다라는 거죠. 요것들은 보통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1년이었다가 2년으로 이렇게 확대되기도 했었는데, 왜냐면 과천은 지역이 되게 좁기 때문에 과천에서 분양받으려고 거기에서 2년 전부터 거주를 하시는 신혼부부들도 있어요. 소득 자산 요건 뭐 이런 것들도 제한 요건을 두고 있고, 전매 제한, 팔 수 없다. 분양받고 나서 분양권 팔 수 없다. 그게 5년에서 10년 전매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무 주거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실거주 의무도 있죠. 5년 실거주 의무. 왜냐하면 뭔가 혜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격적인 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혜택이 있으니까 전매하는 기간도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실거주 반드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돈 버는 목적으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 분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예치금인데, 예치금 할 때 조금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기준인데, 가끔 사람들이 그 분양 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이 예치금 기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기타시, 이 수도권이잖아요. 3기 신도시가 여기에 기준에 예치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냐면 내가 주거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주거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주거하는 사람이랑 인천에 주거하는 사람이 계양지구를 넣었다. 서울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85제곱 이하예요. 이쪽은 거의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다 이 정도로 마무리되니까. 그럼 나는 서울에 주거하는데 3기 신도시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만 원 예치해야 돼요. 나는 인천이거나 경기도야 라고 하면 내가 주거지가 수도권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이게 3기 신도시가 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200만 원만 넣어놓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나는 서울에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기준에 미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영주택 청약 시의 민영 예치금은 어디라고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기준이라는 것. 이거 착각하기 쉬운 거니까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본인의 조건에 맞는 청약 유형을 선택을 해야 돼. 민간인지 공공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약 통장 및 가점, 예치금 뭐 이런 것들, 공공인 경우는 이런 가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뭐 민영도 그렇겠지만 예치금 민영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 지구별 청약 일정 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미리미리 다 지나고 나서 그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좀 꼭 미스가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융기획, 내가 모든 돈을 다 실제로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어느 정도 받지? 그리고 어떤 대출을 받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